김제시는 올해 들어 또 한 번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지원금 일부가 취지와 맞지 않게 다른 지역으로 흘러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직원을 폭행하고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고창군의회 현직 부의장을 제명했습니다. 해당 부의장은 군의회 임시회에서 폭행 등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반박 입장을 밝혔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신이 사는 원룸에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현존 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경이 낚시 여성과 같은 다중이용 선박을 집중 단속합니다. 최근 3년간 전북 지역 낚시 여선 사고가 24건 발생했고 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제시는 올해 들어 또 한 번 모든 시민에게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팍팍한 살림에 논란도 있었지만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긍정적 기대 효과도 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원금 일부가 취지와 맞지 않게 다른 지역으로 흘러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제시가 모든 시민에게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건 설 명절 전인 1월 중순쯤 김제에 주민등록을 둔 8만 900여 명에게 400여 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국정혼란, 고물가 등으로 위축되었던 지역 내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들의 배출 증대를 함께 끌어올려 김제시는 당시 팍팍한 살림에도 예산 절감과 비상금 역할을 하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는 지원금 취지에 따라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다른 시도 본사가 직접 경영하는 프랜차이즈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김제의 한 지역 농협에서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해당 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 상품은 일상회복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며 조합원의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품 구매 상담은 마트나 대형 가전 판매점 매니저에게 문의 바란다며 김제가 아닌 익산 매장을 소개합니다. 이틀 뒤엔 조합원들의 많은 호응으로 하루 연장한다며 전자제품 구매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행사가 끝났고요. 원대 있는 거기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셔가지고 했었거든요. 또 다른 지역 농협의 경우 전주에 있는 매장 제품도 팔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코드번호 그것만 갖고 가서 있냐고 해서 농협에 해주면 농협서 그래서 전주나 일산나 해서 그걸 갖고 와요. 결국 김제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지원금이 엉뚱하게 다른 지역으로 흘러들어간 셈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김제시는 최근 관내 농협을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지역 농협 3곳에서 이런 사례가 10여 건 있었고 500여만 원이 쓰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중단한 상태며 이 밖에 추가 사례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몇 번 양보해서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김제시 이미 같은 업체가 있고 이분도 이제 김제에서 이제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좀 더 이 부분을 면밀히 살폈어야 하지 않나. 김제시가 지급한 일상회복 지원금은 다음 달까지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여직원을 폭행하고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고창군 의회 현직 부의장을 제명했는데요. 해당 부의장은 21일 열린 군의회 임시회에서 폭행 등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반박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고창 군의회 제315회 임시회가 열리는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차남준 부의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신상 발언에 나섭니다.
지난해 12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이마와 목을 치고 머리카락 등을 잡아당겼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저 그랬던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직원분에게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4일 전북시군 공무원노동조합 협의회의 성명서에 게재된 폭행, 강제추행이라는 표현과 진실된 사과가 없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으며 차 부의장은 고개 숙여 재차 사과하면서도 폭행과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고 단지 조언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군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진실을 밝혀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의회 의장은 이번 회기 안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올바른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번 사건을 공론화한 고창군 공무원노동조합은 차 부의장의 해명에 대해 폭행 등이 없었다면 어떤 행위를 사과한 것이냐는 입장입니다. 또 윤리위원회가 열린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만 이루어지고 면죄부가 될 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 크게 기대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징계 기준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고창이. 윤리위원회에서 내가 면죄부를 받겠다가 아니고요. 공적인, 공정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본인 스스로 다시 판단을 하고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29일까지 고창 군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가운데 차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제명 징계와 별개로 군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의사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밀린 월세가 늘어나자 자신이 사는 원룸에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현존 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7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세대 주택 3층 자신의 방에 불을 질러 2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마땅한 직업이 없던 A씨는 1,000만 원가량의 월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일 오전 9시 반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외벽 청소를 하던 작업자가 6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50대 작업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자를 지탱하는 밧줄이 끊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부안에서도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 칠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전북 전주에는 오래전부터 천사의 마을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노송동인데요. 매년 크리스마스를 즈음해 거액의 성금을 놓고 호련히 사라지는 얼굴 없는 천사 때문인데요. 벌써 25년째 그의 한결같은 선행은 평범했던 마을 분위기도 바꿔놨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엄상현 기자입니다. 그날도 몹시 추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닷새 앞둔 날 아침, 노송동 주민센터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려댑니다. 모두가 기다렸던 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이제 뉴스로만 접하시던 분에 대한 걸 직접 전화로 받다 보니까 되게 생경하고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알려준 장소에는 언제나 그랬듯 5만 원권 지폐 다발과 돼지 저금통이 든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한 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25년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거액의 성금을 놓고 사라진 그를 우린 얼굴 없는 천사라 부릅니다. 남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돈을
사용을 하게끔 익명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이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참 대단하고 고맙다라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갖게 되고 그분의 어떤 정신을 담고 싶다. 그의 선행은 지난 2000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초등학생 손에 들려 보내준 58만 4천 원이 된 돼지 저금통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26차례, 한 해 수천만 원씩 그가 놓고 간 돈이 이제 10억 4천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천사의 나눔이 시작된 이후로 그동안 나눔이 좀 침체됐던 그런 분위기가 전주를 벗어나서 전역으로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매년 천사께 또 천사가 주신 돈은 또 장학금이나 취약계층 이런 분들한테 그 나눔을 해주고 있거든요. 참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연말 천사의 성금이 돌연 사라진 겁니다. 다행히 한 주민의 결정적 제보가 절도범들을 특정할 수 있게 됐고 돈 한 나흘 만에 노송동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 그 실수가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비난도 많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방송이 돼가지고 옥의 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우리 동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감시해서 이제 노송동은 천사의 마을입니다. 마을 곳곳 담벼락엔 천사를 기리는 벽화가 마을을 밝히고 천사를 기리는 시가 내걸렸으며 천사의 거리 또한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주민들은 천사 축제를 열어 자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천사의 뜻에 함께합니다. 올해는 더 도나 시에서 5천만 원 지원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 풍성하고 알차게 행사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거기와 더불어서 이제 기부와 이제 나눔 그런 실천이 함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무려 25년 동안 이어진 전주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이곳 주민들의 자랑이자 자부심이 되었고 이제는 전주를 넘어 전국에 제2의 제3의 얼굴 없는 천사를 만들어내며 선한 영향력을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자체 조직 진단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인력 부족 문제와 통계상 나타나는 업무량 사이의 간극이 확인된 가운데 유사 규모의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전북자치도 특례 시행 등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전북자치도는 2025년 자체 조직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일반직 부서 대상 면담과 설문조사에서는 상당수 부서가 업무 증가를 호소하며 기구 신설과 증원을 요청하는 등 인력 부족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전임자 설문에서도 61%가 팀 신설과 증원 필요성에 공감했고 37%는 전임 부서 업무량이 타 부서보다 많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실제 인구 150만에서 200만 명 규모의 강원, 충북, 전남과 비교했을 때 전북자치도의 본청 조직은 평균보다 4개 과 13개 팀이 적고 일반직 정원도 165명이나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봄철 나들이 객이 늘면서 해경이 낚시어선과 같은 다중이용 선박을 집중 단속합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최근 3년간 관내바다에서 낚시어선 사고가 24건 발생했고 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술을 마시고 배를 몰거나 정원보다 많은 승객을 태우는 행위 등을 5월 말까지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